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CNN 운술 대치본원의 여성 원장입니다. 예, 오늘 설명회 준비하면서, 어머, 그, 부천 상동 배움터 원장님이 그 신문 NI 수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교육 관련된 이슈들 정리해 주셔서 제가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모아놨는데 조금 전에 저장한 파일을 지금 날려서 살짝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주 정도 있었던 얘기들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됐고, 교육부 장관, 그리고 뭐 교육비서관 이런 식으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 관련된 얘기들이 뉴스에서 한번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어, 세종교육감 출신의 교육부 장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에 계셨던 교육비서관님 얘기하고, 한 분은 수시 중심의 수능 홀대론자고 한 분은 정시 중심의 수능 옹호론자다. 뭐 이런 식의 분석 기사들이 나와서 지난 어, 계엄 전후로 해서 원래 전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교육 정책의 변화가 다시 또 새 정부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동 원장님들도 뭐 수시와 정시 비율이 어떻게 바뀔지 특히 아시겠지만 현 고1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게 됐고 그다음에 이 고1들이 수능을 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어, 특히 이제 교실에 AI가 도입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이제 AI 접목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 이제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좀 디지털 기기로 인해서 좀 공부에 대한 몰입도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들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9월 달이 되면은 이제 고3 내지는 이제 입시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9월 첫 주에 수능과 유사한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서 보통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번 9월 평가원 관련돼서 수능 응시 과목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능 접수 인원만 놓고 보면은 한 55만 명 정도가 이번 수능에 응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변수가 되는 게 올해 고3이 소위 황금 돼지띠 07년생이어서 출생아 자체가 예년보다는 좀 많은 편이기도 했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작년 의대 증원 여파로 인해서 졸업생 응시가 많이 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일부 줄긴 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16만 명 정도, 올해는 15만 명 정도의 졸업생이 수능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체 55만 명 중에서 현역 40만 명, 졸업생 15만 명, 이 정도의 비율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고1부터는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다 수능에서 다뤄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에 고민이 없는데 현 고3이나 고2까지는 사회탐구 과목 9개 중에 선택하거나 과학탐구 과목 8개 중에 선택하거나 아니면 사탐과탐 17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이런 제도 하에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도 일부는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소위 이제 사탐런 변수가 있어서 선택 과목들의 인원에 따라서 뭐 10만 명, 20만 명이 응시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1등급 받기가 4%, 뭐 4천 등, 8천 등 안에 들면 되는데 뭐 만 명쯤 선택하는 과목이 있다면은 40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목별 유불리 문제가 좀 다시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9월 모의 이제 가채점이 나오자마자 뭐 종로학원이나 주요 이제 기관들에서 정시 배치표처럼 소위 뭐 스카이 최저 합격선이 몇 점이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내는데요. 뭐 저학년 학부모님들 특히 이제 중등 학부모님들은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뭐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두 과목 50점, 5점 해서 300점 만점에 보통 언론에 보도되는 뭐 스카이 평균이 인문은 261점, 뭐 자연은 269점. 물론 뭐 평균은 굉장히 좀 거친 수치가 될 테니까 뭐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290점대가 나와도
지금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그래서 뭐 두 개 틀려야 되네, 세 개 틀려야 되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로 봤을 때, 뭐 국어, 수학, 탐구가 대략 90점대인 친구들, 내지는 이제 80점대인 친구들 이런 식으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 기준점을 만들어 보시고, 중학교 시험에서도 원점수 100점 만점으로 과연 국어, 수학, 사회 탐구, 물론 뭐 영어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제 수능에서는 등급제이기 때문에 빼고 계산하는데요. 90점대냐 아니냐, 100점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기준선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대 선호 현상 관련된 또 다른 좀 파장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뭐 과학고 예전에 영재학교 지원율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영과고에서 이제 의대로 가는 이런 루트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 있었지만 지금 수시로는 좀 쉽지 않은 이런 식의 구도고 하다 보니까 의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 특목고나 일반고. 근데 연구하고는 좀 다른 어떤 뭐 서울대나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쪽의 루트로 전략이 좀 바뀌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이 이제 경기 인천에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사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도농 간의 격차가 좀 커지고 있는 건 좀 분명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뭐 강남구, 그 이제 강남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분당 얼마 이런 식의 사교육 관련된 이제 단가가 설정이 돼 있는데 뭐 분당 5천 원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은 60분 1시간에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 취임식에서 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등등 얘기가 언급이 됐었고, 다시 이제 경쟁률로 좀 돌아가 보면은 뭐 의대 경쟁률이 작년 증원했던 해에 비해서 올해 다시 재작년으로 좀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 특히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경쟁률 보시면서 보셔야 되겠지만 수시는 6장을 쓰기 때문에 정시 가나다군에 비하면은 경쟁률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승자 독식이라고 할까요? 여러 대학에 합격하는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다 떨어지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최상위권 내신 1.0에 근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의대 서열에 따라서 뭐 서연, 가, 뭐 성, 뭐 울산대, 뭐 고려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뭐 의대 6장을 쓰는 친구도 봤고, 제가 주로 이제 보는 이게 외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오늘도 제가 저녁에 명덕외고 방과후 수업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 친구들은 뭐 서울대 한 장밖에는 못 쓰니까 서울대 한 장을 쓸 수 있으면 좋고, 연대는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뭐 활동호 수형, 내지는 뭐 국제형, 내지는 뭐 특기자 전형, 뭐 논술까지 쓰는 친구들은 연대를 세네 장 쓰는 친구도 있고, 고려대도 역시 뭐 학업 우수형, 뭐 계열적 합형, 뭐 논술 전형 이렇게 해서 두세 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스카이로만 6장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하죠. 네, 그 와중에 이제 대기업 계약학과의 경쟁률들이 좀 높아진 것도 소위 이제 의대가 아니더라도 계약학과라고 불리는 다양한 학과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카카오랑 내지는 뭐 삼성 SDI랑 뭐 현대자동차랑 뭐 LG 디스플레이랑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학과들 경쟁률이 어떤가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교대 경쟁률도 올해 수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한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음, 네. 그 와중에 지난 뉴스 중에 가장 좀 눈길을 끌었던 교육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관련돼서 수능이나 내신에 대해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어떤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뭐 조선일보는 이제 돌발 발언이라고 좀 표현하긴 했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입시제도 하에서는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물론 이제 서울대나 2028학년도 이후로 소위 이제 학생부에 관련된 소위 역량평가란 부분들도 수능에 더해서 함께 감안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내신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수능과 내신이 지금은 각각 뭐 9등급제, 그다음에 고1부터는 내신 5등급제 이렇게 상대평가 제도인데, 이걸 이제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게 되면 마치 수능 영어 과목처럼 원점수 100점에 90점 이상이면은 과목 1등급을 주는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인지라서 뭐 당장 이제 나오는 반응은 변별력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고, 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대학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능 성적이나 내신 결과물을 가지고서 추가로 좀 변별할 수 있는 뭐 지금의 이제 논술이나 구술 면접 형태로 대학별 고사라는 형태가 수능 내신을 예선으로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보는 시험들을 뭐 결승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 뉴스 중에서는 가장 좀 중요했던 뉴스가 아닐까.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부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지난 정부에서는 금 거부기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거나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현 초육 밑으로 초등학생들의 입시는 좀 더 다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했던 입시 뉴스의 맥락들이고요. 추가로 요번에 좀 설명드리려고 준비한 부분들은 지금 중등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필고사만큼 최근에 좀 중요하다라고 많이 안내되고 있는 수행평가와 관련된 안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몇 개 좀 선생님들께 부탁하기도 했고 저도 좀 찾아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화면이 좀 더 크면 좋을까요? 자, 입학하자마자 많은 학교들이 학기별 평가 계획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에 보이는 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과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영어까지. 그래서 숫자로만 세니까 둘, 넷, 여섯, 여덟, 11과목을 한 학기에 이제 이수하게 돼 있는데 각 과목별로 평가 영역에 있어서 평가 내용들을 신입생 입학하자마자 이미 이제 공지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 11과목에 있어서의 평가 내용들을 좀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입학한 다음 주 3월 2, 3주에 시 창작하기를 할 거고, 4월 3, 4주에는 논술형으로 요약하며 읽기를, 그다음에 5월에 2, 3주에는 역시 논술형으로 정보 전달하는 글쓰기를 이렇게 해서 한 학기에 수행평가가 하나, 둘, 셋, 시 창작, 요약 논술, 그다음에 정보 전달 논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도덕 같은 경우에는 도덕 인물에 대한 신문을 제작을 하고 우정에 관한 논술 글쓰기가 이제 추가됩니다. 사회에서는 여행 홍보지를 만들어야 되고 역시 논술형으로 분쟁이나 갈등 지역을 소개하는 글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분해 탐구를 논술형으로 수행평가 진행하고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과학은 생물 다양성 보존 필요성과 논술형으로 여러 가지 힘을 생각그물로 표현하기라는 아마 별도 양식이 주어지겠죠. 자, 기술과정 논술형에서는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에 대한 글쓰기, 그리고 안전 픽토그램 만들기. 정보 과목에서는 논술형이 두 개나 있네요. 디지털 윤리 실천에 대한 논술, 문제 해결, 알고리즘 설계에 대한 논술,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래밍이 수행평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체육은 뭐 탁구, 배드민턴 뭐 등등등의 종목을 선택하는 흔히 아는 수행평가 말고 운동과 체력 증진에 대한 논술형 수행평가도 준비되어 있고요. 음악도 지휘하기 플러스 올바른 음악 감상, 예절을 판단하는 글쓰기가 논술형으로 노래 부르기와 추가됩니다. 미술, 정물 소묘, 수묵 이야기하기, 그리고 미술 비평에 대한 논술, 영어도 뭐 영어로 영어 여행 경험을 발표하는 수행평가에 더해서 생활 습관에 대한 성찰 글쓰기가 논술형으로. 그래서 영어 논술이 영어로 쓰는 건지 우리말로 쓰는 건지는 다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전체 11과목에 걸쳐서 최소 한두 개 이상의 논술형 수행평가들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씩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보통 교실 뒤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건 2학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험과 정서를 담은 글쓰기다라고 해서 뭐 친구와의 추억부터 뭐 새로운 도전 등등등 글감에 대한 예시를 주는데 이런 자기 경험과 정서를 담은 글쓰기에 20점 만점의 수행평가 성취 수준을 보통 이제 루브릭이라고 하는데요. A, B, C, D 이렇게 평가한다는 얘기죠. 특히 5점, 5점, 10점 이런 식으로 20점 만점에 대한 배점 원리들을 미리 공개를 해주고 A가 나오려면 B가 안 나오려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잘 드러나는 글, 그리고 처음, 중간, 끝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적절한 형식인지, 가장 적절한 형식인지, 그리고 자기 경험이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데 추가적으로 A를 받으려면 좀 더 구체적인 경험, 내지는 개성 있는 표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루브릭을 좀 더 초등 고학년 때부터 친숙하게 채점 기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CNA 논술 워크북에서는 작년부터 초등 고학년 워크북에 이런 루브릭 기준표를 넣어서 본인이 서술형으로 답변하는 워크북 숙제 내용들이 A, B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에 대한 좀 자기평가가 가능하도록, 물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워크북 숙제에 대해서 좀 더 B, 감점이 되지 않고 A,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술해 나가는 이런 훈련들을 예비 중일 베스트 컬렉션 과정까지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체육 논술 아까 좀 궁금하셨을 텐데, 운동과 체력 증진 관련된 의미가 뭔지, 그리고 해당 원리에 대한 분석을 ABC, ABC 이렇게 이제 글쓰기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나눠 놓고, 그다음 체력에 대한 종류별 구분이 각각 모두 제대로 설명이 됐는가, 특히 해당 원리에 대한 설명들이 모두 옳게 설명됐는가. 뭐 사실 뭐 글을 잘 쓴다 못 쓴다의 측면보다는 B가 아니라 A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대체로 옳게가 아니라 모두 옳게, 옳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감점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체로 잘 옮긴 게 아니라 모두 잘 옳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다른 과목도 아까 사회 여행 홍보지 같은 경우도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데 해당 국가를 홍보하는 홍보지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제 지리 정보가 종합이 되고 자연적 특성이 잘 표현됐는데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챗GPT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챗GPT가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홍보하는 홍보지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100% 오류 없이 답변 작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학생들 스스로의 좀 변별 능력, 감별 능력, 또 이제 메타인지적인 그런 특성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수행평가들 많은데요. 생물 다양성 보존과 관련된 설명을 해주면서 시각 자료를 출력하는데 학번하고 이름만 써야지 다른 건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숙제하는 분량이나 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수행평가도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면은 뭐 완결성이 있느냐 없느냐, 시각적 서술의 객관성 내지는 다양한 매체의 활용도 이런 측면으로 해서 채점 기준, 뭐 사진 자료, 뭐 그 크기까지 지정해 주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특히 아까 요약하기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 요약이냐 아니냐, 효과적 요약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자기 평가가 충실히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체계적으로냐 아니냐, 효과적으로가 아니냐가 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좀 체화가 돼야 되겠죠. 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시 같은 경우에도 생각금을 완성이나 창의적 완성 측면에서 보통 이제 운율, 비유, 상징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요구 조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작품이 하나, 둘, 세 가지를 잘 활용했는지 이런 측면들이 일단은 정확한 기준이 돼야 될 거고요. 뭐 도덕 인물 발표 같은 경우에 제한된 시간, 45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수업 시간 안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인물을 미리 준비해 오고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되더라도 일단 제작 자체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안내한다, 이런 식의 루브릭 평가 기준들을 학교가 공개함으로써 일단 학생들의 준비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시긴 하는데, 문제는 수행평가 전에 관련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실제 수행은 수업 내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누구의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닐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거죠. 자료 수집 단계에 있어서 수집한 자료의 출처, 뭐 해당 자료가 어느 기사에서 나왔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인터넷에서 발견한 건지 URL까지 써라 이런 식으로 증빙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많은 중학교들이 채점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수행평가 과정에서 원고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서본결 3개 이상의 문단 구조로 해라. 그다음에 원고지 쓰기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는 한 칸을 띄고 작성을 해라.
그다음 이런 표현부터 좀 어렵죠. 주장에 대한 뒷받침 근거를 타당하고 설득력 있게 두 가지 이상 제시를 해라. 그래서 뭐 명언이나 비유적 표현도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활용해라. 그리고 중일치고는 분량이 많은데요. 1000자 이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짧은 글은 뭐 200자, 400자, 600자 글쓰기들도 진행이 되지만 길게는 1000자 이상의 호흡을 서본결 구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초육에서 중1 올라가는 그 사이에 예비 중1 단계에서 좀 갖추고 중학교에 입학했으면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다양한 수행평가 준비를 위한 초등학부모님들, 특히 이제 중등학부모님들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아닌 게 아니라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수행평가 활동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해당 과목들을 좀 준비하기 위한 여러 연습들이 좀 필요한 게 이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CNA 커리큘럼 상으로 저희가 좀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초육에서 중1로 올라오는 그 상황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예를 들면은 대치에서는 주로 이 디스쿨이라는 사이트에 저희 이제 커리큘럼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배움터마다 뭐 비상, 천재 등등 해서 좀 중간고사 보는 학교들에 대한 이제 내신 특강들도 뭐 3, 4회 이상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초등에서 이렇게 학년별 컨셉에 맞춰서 보통 한 주에 한 권씩 읽기를 좀 권장하고 있고, 초육 베스트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9월 넘어오면서 배움터마다 진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텐데요. 보통 대치 기준으로는 세계문학 수업이 끝나고 나서 비문학 수업 들어가면서 아까 통합사회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도시를 하나 세울까 해 사회계약론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 그리고 천원으로 시작하는 10대들의 경제학 그래서 법이나 경제 같은 과목이 옛날 고등학생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 과목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인지라 중학교 비문학 독해이기도 하고 사회 도덕 과목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나 브랜드 관련된 이렇게 시각을 좀 넓히는 비문학 도서들이 9월 선정 도서였고 중2도 경제학 학교에서 좀 어려운 그래프들도 나오고 하니까 뭐 맨큐 경제학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경제학을 좀 쉽게 설명한 책을 통해서 뭐 기회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용어들을 알아두는 과정들, 또 국제거래나 환율, 최근 이제 ESG 경영의 문제까지 좀 확장해 나가는 도서들이었습니다. 중3은 배움터마다 진도가 많이 다르겠지만 예비 중1부터 중3까지 교과서 소설 다보기라고 해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이제 보죠. 그래서 물론 뭐 교과서가 여러 종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뭐 미래행 교과서냐 천재박이냐에 따라서 수록 작품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 내지는 이제 수능까지를 생각한다면 여러 중학교 교과서에서 부분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의 전문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CNA 교과서 소설 다보기는 저희 선생님들이 수업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CNA 에듀에서 별도로 출간을 했기 때문에 재원생이 아니더라도 해당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 소설 다보기를 구매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예비 중1부터는 개정교육 과정에 맞춰서 교과서 소설 다보기 1권, 2권 해서 다시 순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중1과 고1 교과서가 새로 바뀌었고, 내년에는 중2와 고2 교과서, 내후년에는 중3과 고3 교과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 중1이나 고1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 새로운 교과서 로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족보닷컴이나 기출문제들의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좀 표현들도 많이 쓰시는데 사실 뭐 기출 족보를 가지고서 그 학교에서 어떤 문제들을 계속 내왔어. 이런 식의 학습 방식보다는 바뀐 교과서에서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본문과 연계된 참고서들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이런 좀 역량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교과서 소설 다보기 5권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문학과 전후 문학
그다음에 60년대, 70년대에 산업화 시대를 다룬 작품들이어서 중등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특히 고등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도 많이 다뤄주고 있는 작품들이니까 교과서 소설 다보기 1권을 중1 정도 입학할 때, 그다음에 2권, 3권을 중2 정도까지, 그다음에 4권, 5권 정도는 중3에서 한 번쯤 전체 작품들 완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아마 학원 진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10월 달 준비되어 있는 중일 선정 도서는 고전 문학 작품들입니다. 학생들이 학원에서도 보면은 가장 좀 싫어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는 문학 작품들을 오히려 익숙하게 읽다 보니까 비문학 도서들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뭐 역사에서 초한국사라든가 초육세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중등 올라오기 전에 초등 고학년 때 갖춰야 될 배경 지식의 상당 부분들은 한국사, 세계사에 기초한 역사 인물들이라든가 사건들의 연계, 그 맥락이기 때문에 초한국사, 초육세계사, 저 이번 겨울에도 다시 좀 준비하겠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초육에서 사회교과서 보시면 프랑스 대혁명 이래로의 어떤 시민혁명의 전체적인 맥락들과 현재의 민주주의, 또 산업혁명과 연관된 현재의 어떤 자본주의 체제, 그래서 아까 정치, 경제, 뭐 법과 경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초육 교과서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중등, 고등으로 이어지는 통합사회 교과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특히 수능 국어에서 어렵게 여겨지는 비문학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독해의 실마리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고전문학은 학생들이 원작을 접하기가 좀 문턱이 좀 높죠. 그래서 예전의 말투라든가, 내지는 또 시대적인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고 대충 이제 검색해서 줄거리 정도만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CNA 중일 10월에는 박시전, 심청전, 흥부전, 그리고 연안 박지원의 한문소설 같은 이 고전 문학 작품들을 원문 플러스 해설까지 잘 되어 있는 휴머니스트 출판사 판본으로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책을 충분히 읽고 선정도서에 대한 내용들을 워크북, 숙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따 후반부에 요 중일 워크북 중에 일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2 친구들도 매콤달콤 맛있는 우리 고전 시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뭐 황조가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고전 시가의 역사적인 흐름들을 역사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뭐 신라의 한가라든가 내지는 고려 가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대의 배경과 더불어서 그 당대의 어떤 고전 작품들이 어떤 역사적 맥락하에서 만들어졌는가라는 부분들을 탐구할 수 있는 책이 됩니다. 예전에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고전문학 수업을 하면서 휴머니스트 출판사, 제가 지난주에 휴머니스트 출판사에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해봤는데 살짝 홍보를 해드리면은 살아있는 땡땡땡 교과서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살아있는 고전문학 교과서가 민사고 고전문학 수업의 이제 부교재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품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고전문학 작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해 나가는 그런 식의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일단 학교 교과서 플러스 살아있는 땡땡땡땡 교과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독서를 통해서 해당 작품을 바라보는 좀 더 풍부한 배경 지식들을 쌓을 수 있고 이따가 워크북으로는 구운몽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런 구운몽 같은 작품이 최근에는 웹툰으로도 소위 이제 재해석이 될 정도로 다양한 이제 당대의 어떤 평가와 더불어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어떤 영향력이나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금오 신화를 조금 청소년 버전으로 읽었는데 올해는 민음사 버전으로 해서 조금 더 난이도를 좀 높여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3은 팩트 플리스 전반부, 후반부,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전반부, 후반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권의 책을 좀 반반 나눠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3 하반기쯤 되면은 예비고일 과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옛날로 치면은 자기소개서 같은 데 넣을 수 있는 이런 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입 자소서가 폐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특목고 특히 이제 외고 자소서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CNA 중3 하반기 커리큘럼 책들 중에서 본인의 진로나 내지는 전공에 대한 고민들을 좀 연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좀 골라보자. 그래서 팩트플리스 같은 책은
저자가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보건기구 세계 활동가이시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개발국에 대한 좀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고, 나아가 이제 통계학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인식적 오류에 대해서 좀 바로잡자라는 취지의 다양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책 하나를 가지고도 뭐 의대, 뭐 공대, 자연대, 사회대 등등등 다양한 형태의 단과대 내지는 전공과의 연계성이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아픔이 길이 되자며 되려면 같은 책도 저자분이 연대의대를 졸업하고 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하버드 유학 출신이고 고려대 교수로 계시다가 최근에 서울대 교수로 오셨는데 사회역학이라는 그 의학 범주 내에서도 좀 레어한, 좀 드문 어떤 전공을 갖고 계신데 그 질병의 자체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연관성이라는 측면들로 좀 확장된 시각을 좀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따가 워크북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또 이제 MMI라고 불리우는 의대, 소위 다중 미니 면접, 멀티플 미니 인터뷰에서 다루는 인성이나 적성 관련된 부분들하고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책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다음 달 책까지도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요건 다음 설명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11월 선정도서 미리 좀 연휴 전에 준비하시라고, 중1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CNA 에두 출판사에서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라는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 줄여서 국교토라고 하고, 아까 교과서 소설 다보기 같은 경우에 뭐 다보기라고도 하지만, 뭐 교소다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비문학 교과서 지문들을 개인과 사회에 대한 얘기, 삶과 예술에 대한, 그리고 생활과 과학, 언어와 표현이라는 큰 네 주제로 나누어서 여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글들을 해당 주제에 맞춰서 재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비문학 관련된 좀 짧은 글쓰기 내지는 짧은 글 읽기 과정에서 뭐 중3 정도면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 중1 정도라면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근데 우리 중학교 교과서는 아니고 다른 중학교 교과서일 수 있는 그런 비문학 글들을 다양하게 좀 읽어나가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중2 친구들이 중3 올라가기 전에 예술에 대한 8가지 답변의 역사. 뭐 주제는 예술이긴 합니다만은 저자분이 이제 서울대 미학과 교수신데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여러 철학자들이 소위 이제 미학을 어떻게 바라봤는가에 대한 출발부터 해서 현대 다양한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의 다양성까지 다루고 있어서 특히 최근에 대입 면접에서도 제가 대의려고 명덕외고 서울대에 지원한 학생들 면접 수업을 방과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대 면접 문제에 예술 관련된 주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뭐 창작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감상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또 예술 작품의 내적 가치가 우선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해석들을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죠. 케이팝의 시간이라든가 영화 이야기 이런 어떤 장르들은 혼자서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학원 커리큘럼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비문화 도서들의 비중을 중위 정도에서 좀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막상 따져보면은 자기 수준을 좀 초과하기가 좀 어렵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나 수학의 선행에 비하면은 독서 수준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뛰어난 친구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더 문제는 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서 책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문학 도서와 비문학 도서의 균형이 좀 잘 맞춰져 있는가. 특히 중2, 중3에서도 고등용, 소위 이제 도서들을 꾸준히 좀 읽어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11월 중3 커리큘럼까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다양한 형태의 도서들을 주 1회 특정 분량 한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정도 꾸준히 읽어 나가고 관련된 책의 내용들을 자기 글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좀 돼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희 요번 새로 준비한 워크북들 좀 안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예, 두 페이지로 나눠서 중일 고전 문학 중에서 박지원의 한문 소설의 전반부를 다루고 있는 4주차 워크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독서 기록 과정들을 꾸준히 하면 좋겠죠. 그 제목과 읽은 날짜, 이 책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주제와 핵심 문제들, 그 다음에 키워드 5개 형태를 통해서 책에 있는 인물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단어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리해 나가고 책 중간에 인상 깊은 구절이나 부분들, 뭐 밑줄을 치거나 포스트잇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별도로 메모를 해놓으면 좋겠고요. 또 해당 인상 깊은 구절에 대한 본인 생각도 간단히 메모해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면 되게 좀 자랑스러워하는 친구들 많죠. 특히 이제 7번, 8번이 중요한데 해당 책을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책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좀 양성평등적이지 않거나 내지는 양반을 비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분제 자체를 완전히 타파하려는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뭐 당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또 저자의 다른 도서들 내지는 동시대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추가 계획들을 7번, 8번에 담아 나가는 이런 친구들이 대치동의 유명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실천해온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CNA 워크북에서는 앞부분에 도와줄까를 통해서 선정도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환기해 줍니다. 그래서 작가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큰 제목들 보시면은 세상의 모순을 꼬집는 소설의 역할, 특히 당대 이제 실학자들의 고민들 중에 양반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가, 호질이라든가 허생전, 양반전, 뭐 학부모님들도 다 읽어보셨을 작품이겠죠. 특히 당대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의미, 또 최근 좀 주목받고 있는 이제 소수자, 변두리 인생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이 시각의 확장이라는 측면까지 본인이 읽은 책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재해석해보는 이런 식의 시작으로 처음 출발을 할 거고요. 그다음 책에 보면은 뭐 읍조리다, 추어 올리다, 역정, 성정, 그다음에 흠모 등등 한자어를 베이스로 하고도 하고 또 고전 문학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많이 쓰던 하지만 현재는 잘 활용하지 않는 이런 어떤 어휘들이 많이 있는데 해당 어휘들이 책에 있는 부분하고 다시 또 예문을 통해서 확장하는 부분으로 해서 두 번씩 더 확장시키고요. 그다음에 출납이라든가 불량미, 또 환곡, 행수 같은 뭐 역사 개념이기도 하고 문학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학생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핵심 단어들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어진 파트, 밑줄을 치고서 교원 영색이다, 오매불망이다, 백년해로 독수공방, 뭐 흥진비례 이런 식으로 사자성어와 연결된 부분들 답을 찾고 해당 한자어의 뜻과 또 관용적으로 쓰는 의미들 두 가지를 다 같이 공부해 주는 게 수능까지 내다보는 한자성어, 다자성어에 대한 대비법이 되겠죠. 자, 자리건리 파트에서는 해당 작품이 박지원의 여러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광문자전에 나온 얘기, 예덕선생전에 나온 얘기, 또 민홍전, 양반전에 대한 내용들을 객관식으로도 풀어보고 한 줄짜리 뭐 빈칸 단어 쓰기 내지는 해당 따옴표, 말풍선 등등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해당 작품의 내용들을 다시 재확인을 합니다. 특히 이제 OX 퍼즐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점검들도 친구들과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박지원 열하일기 뭐 뒷이야기처럼 조금 더 고학년에서 활용 가능한 추가 독서에 대한 안내들도 진행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말해볼까는 보통 중학생들 스텝이 3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제시문이 가나, 다라, 막 이렇게 4, 5개 정도 주어집니다. 그다음 절반 이상은 본인이 읽었던 책에서 일부를 발췌를 했고, 또 다른 어떤 논문이라든가 추가 참고 텍스트를 통해서 주어진 책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그래서 제시문을 참고해서 어떤 태도인가, 제시문을 참고해서 무엇일까 등등등을 여기 뭐 말해봅시다, 써봅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당 빈칸에 맞춰서 숙제를 해와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도 조선 후기의 양반의 삶을 바라보는 뭐 교과서 글 내지는 주어진 선정도서에서 일부를 발췌해온 글 추가해서 당대의 처지를 정리해봐라. 두 증서를 비교해봐라. 그다음에 비판하고자 했던 대상에 대해서 2가지 이상을 말해봐라. 기억나십니까? 아까 초반에 각 학교의 수행평가 양식들 보여드렸는데 그런 논술형, 서술형 글쓰기를 위한
평소에 연습하기 좋게 저희 워크북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지를 통한 비판 모습들을 뭐 북학 선생, 뭐 동리자, 그다음에 호랑이 각각의 특징들을 이제 박스 형태로 주어진 양식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직업에 귀천이 있는가 없는가와 관련된 주제를 예적 선생전을 논거로 해서 쟁점 1, 2, 3. 그래서 이런 토론을 할 때는 뭐 3D 산업에서 3D 산업, 뭐 개념 정리도 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르켐의 기능론, 뭐 마르크스의 갈등론,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에서 많이 다루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도 토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줬고요. 관련된 토론의 준비표를 통해서 쟁점 하나, 둘, 세 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의 요 빈칸을 채우는 과정들이 가장 좀 논리적 사고와 말하기 글쓰기의 토대가 되는 핵심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논리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레토릭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논리학의 기본으로 들어가면 논리적 말하기나 글쓰기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주장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요걸 좀 따지는 작업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숙제가 되겠고, 토론 일지는 실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입론자들의 얘기, 교차조사, 반박, 또 최종 변론의 얘기들을 잘 경청해서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됩니다. 자, 마지막 논술은 토론 주제로 이어나가시는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풍자소설과 관련된 별도의 수행평가랑 상당히 흡사하게 논술해봐 컨셉을 좀 잡아서 뒤에 원고지 글자 수 계산해서 써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중일 정도의 하반기에 이런 수준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육부터 좀 진행되는 예비 중일 좀 베스트 컬렉션 과정들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중2 같은 경우에는 3주차라고 합니다. 구운몽 작품의 전반부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독서 기록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내신에서도 많이 다루는 구운몽의 구조 그리고 주제에 대한 설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모습하고 꿈에서의 모습, 다시 현실로 돌아온 모습에 대한 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줄 필요가 있고, 현대적인 가치와 관련된 질문들이 최근에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나와 있는 어휘들 그리고 사자성어들 같이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작품의 잘 읽은 이 내용을 통해서 등장인물들, 그리고 어떤 계기로 내려오게 됐는지, 어떻게 양보했는지 책을 정확히 읽었을 때 본인 스스로가 답변을 문장형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더 추가해주고, 역시 말해볼까 스텝 3개로 돼 있는데, 구운몽 전반부 우리 교환 만든 선생님들은 스텝 1을 구, 아홉 인물에 대해서, 그 스텝 2는 운, 구름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스텝 3을 몽, 이렇게 해서 구, 운, 몽 하나씩 이제 스텝으로 문제를 좀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설화들의 내용들과 구운몽의 공통점, 차이점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특히 성진을 중심으로 해석한 친구들하고 양소유를 중심으로 해석한 친구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사실 두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나랑 다른 입장에서 읽은 친구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해당 작품들을 좀 더 깊게, 넓게, 그리고 오랫동안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수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실적 욕망과 관련된 절제의 삶, 성진의 삶을 지지하는가, 욕망 추구의 삶, 양소의 삶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토론들을 통해서 해당 작품들을 조금 더 현실의 어떤 태도와 연결시켜 나가는 이런 활동들이 추가되어 있고, 관련된 두 삶을 비교해보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논술, 이런 식의 과제들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중학교 수업이 3시간 전후로 진행이 되는데, 학생들 읽어온 부분들 같이 내용 확인하고 토의 토론하고 글 쓰고 첨삭하고 이렇게 좀 완결적인 수업으로 전국 각 배움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워크북 미리 강사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원에서 제작한 워크북들이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는지 선생님들하고 계속 연수 활동들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중3 워크북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중3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어, 배움터 진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음, 어머,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중3이었죠? 네, 3주차.
예, 아픔의 길이 되려면 책에서 후반부. 그래서 저자에 대한 뭐 인터뷰 기사들도 워크북에서 별도로 실어서 이 책의 저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사회역학자는 도대체 어떤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가, 이런 관심도 이끌 수 있고, 특히 책 내용에서 최근에 이 낙태죄 헌재 판결 이래로의 추가 입법 이슈들이 좀 있는데, 왜 가난한 여성들에게 집중될까? 뭐 절약, 형질, 가설, 그다음에 역학과 원인의 그물망 이런 식으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소화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내용들이 고일 통합사회 같은 데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특정한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들어가기 알맞은 뭐 그림 고르기, 또 가와 나의 인구 이동 사례와 관련돼서 보기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올바른 설정. 그래서 뭐 인구 증가, 뭐 인구 유입, 유출, 환경 요인, 경제 요인, 경제적 이동 등등등, 또 신문 기사와 관련된 특정한 정책의 연계성, 이렇게 비문학 내용들을 통합사회 내용들과 연관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중3 워크북에는 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역시 수능형 독해 문제라고 해서 최근 좀 국어 문제들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지진 관련된 지문을 줬는데 여기 이제 피파와 에스파 관련된 설명들을 제대로 읽었는지 주어진 보기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좀 찾아 나가는 이런 문제들 풀다 보면은 본인이 읽었던 책의 내용들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 특히 방금 전 내용 확인해서 OX로 바라봤던 그 제대로 된 진술인가 그렇지 않은 진술인가를 따지는 그런 좀 정확한 수능 국어에 대한 대비법들도 워크북 통해서 진행이 되고 배움터마다 관련된 수능 국어 문제들을 좀 추가해서 부교재로 활용하시는 배움터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3, 고1 스텝들이 대부분 좀 대인 면접 문제까지를 염두에 두고서 도표 그래프를 논해보거나 관련된 신문 기사 내용들이나 최신 이슈들을 가지고서 문제점의 원인과 양상, 또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이런 식의 논리적 답변을 하기 위한 틀을 좀 던져줍니다. 특히 저희 워크북이 매월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노란봉투법처럼 바로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가 된 이런 법안들도 시사적인 이슈로 굉장히 빠르게 워크북 안에 담아서 뭐 작년, 재작년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최근에 벌어진 활동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도표 그래프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특성을 적어봐라 내지는 대응책을 논의해봐라 이런 과정들이 추가적인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좀 갖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동해봐는 특히 중3에서 소위 이제 의대 은적성 문제들을 통해서 서울대 의대 기출 문제인데 두 편의 짧은 글을 주고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추론을 해봐라. 그 다음에 이 책하고 연결된 평생을 노동자 건강에 관해 연구해온 캐나다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는 테니스 엘보 얘기죠. 사실 테니스 치다가 걸리는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근골격계 질환이죠.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는 어떤 고통일 텐데 이런 부분들 한번 얘기해봐라. 특히 소득 수준별 특정 질환에 대한 통계 자료에서 저소득 국가 통계와 고소득 국가 통계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를 2분간 준비해서 설명을 해요. 실제 서울대 면접이 2분간 준비를 해서 8분 동안 면접을 보는 그런 면접실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고 40분, 그리고 20분짜리 별도의 생기부방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학생들이 본인이 풀어본 문제들을 책과 연결시키는 데에도 좀 의의가 있고 관련된 또 글쓰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충분히 본인이 이제 읽고 활용할 수 있는 책으로 정리해 나가는 이런 장점들이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교육 뉴스에서부터 저 이제 수행평가와 관련된 또 올해 새로 바뀐 교과서에서의 중일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또 CN의 선정 도서와 워크북을 통해서 어떤 대비가 가능한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